네, 어휘 특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가장 골치 아픈 파트가 어휘 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어휘 파트를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어휘의 어떤 범위가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냥 제가 뭐 몇 개 단어를 알려드린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어휘라는 거는 절대 제가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대부분의 한 90% 이상은 수험생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파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어휘 파트에서 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 좋을지, 또 그래도 기출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져갈 수 있는지 등은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는 기출 문제에 나왔던 우선순위 학습, 그리고 거기로부터 확장하시는 걸 수험생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 부분을 토대로 이제 좀 어떤 것들이 빈출 주제이며 빈출 어휘인지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이거랑 이제 연결해서 수험생분들이 교재에서 이제 그 어휘랑 어법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공부해 주시면은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예, 학습 방법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라도 암기해서 확률을 높인다. 이 표현이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어휘라는 게 내가 아는 게 나오면 맞고, 아는 게 안 나오면 틀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냉정하게. 이 수험생 입장에서 그게 정말 좋지 않은 말인 거는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그 5개 중에 내가 5개를 다 아는 경우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라도 암기해서 확률을 높이는 걸 하는 게 이 어휘 파트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이 내가 시험 범위가 딱 있어가지고 이거 다 외우면은 뭐 100점 맞네 이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되게 소홀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내가 한 단어라도, 혹은 내가 뭐 한자 하나라도 알았을 때 풀리는 것도 있거든요. 꼭 5개 중에 5개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한두 개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암기해서 확률을 높이자라는 마음으로 수험생분들이 기간이 얼마 남았든 내가 그냥 그날 공부하는 것들에서 어휘 부분은 공부를 하자, 충실히 하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어휘를 그래도 좀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주변 맥락 문장 내에 뭐 대입해 가지고서도 풀어보셔야 되고, 예문도 넣어서 예문도 만들어 보면서 풀어보셔야 돼요. 실전에서.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항이 있어요. 이렇게 고유어를 뭐 의미를 바꿔보는 거라던가, 뭐 이렇게 한자어로 올바르게 바꾼 것은 하면서 이렇게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자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석 이렇게 써주고 문장이 있거든요. 그럼 그 고유 문장에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밑줄 쳐져 있을 거예요. 고유어가. 그러면 혹은 한자어가 그러면 이 문장 내에서 여기 있는 거 막 대입해 가지고도 풀어보시고 이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 이렇게 해서 다 풀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휘는 무조건 풀어내는 어떤 비법 없어요. 냉정하게. 그냥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 평상시에 공부하는 게 또 쌓여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뭐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 문장 안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문장도 있지만, 그냥 단일로 해석을 주고 이거에 해당하는 뭐 고유어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 나온 거를 뭐 이렇게 막 발음도 해보고 뭐 예문도 만들어 보면서 어색한 것도 골라보고 막 이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내가 이거를 안다, 모른다,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풀리는 문항이 있고, 그냥 알면 풀리고 모르면 그냥 무조건 틀리는, 추론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쪽 영역처럼 추론이 돼서 나름대로 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은 정답률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높아요. 분명히 어려운 말이고 한데 모르면 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도 수험생분들이 추론을 많이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의 센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문제풀이의 센스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을 풀어보면서 아, 이거는 그냥 모르면 틀리는 문항인 거구나. 그리고 아, 이거는 추론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 분간을 좀 해보세요. 물론 그 정도도 수험생분들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의 차이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래도 요거를 좀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 구분의 기출을 통해서 결국에 아, 이런 문항은 그냥 모르면 틀리는구나. 아, 이런 문항은 모르면 틀리면 어떡할 거야? 이 전략. 그러면 빠르게 제가 얘기했던 그냥 손가락 걸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확실한 느낌이 드는 거 그냥 찍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거는 진짜 그냥 손절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뭐 추론한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면 빨리 결정하고 뒤에 넘어가는 게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맞춘다 못 맞춘다도 있는데 시간 절약의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시간 절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어떤 문항을 버릴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제가 어휘를 버려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문항을 버릴 것인가 이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강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되게 민감한 주제긴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느껴야 되는 거는 아, 이런 스타일은 기출을 풀면서 느끼시는 거는 아, 이런 스타일은 내가 실전에서 추론을 통해서 해볼 수 있구나. 근데 추론을 했을 때 추론이 안 되는 거 있어요. 이런 거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모르면 풀 방법이 없다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뭐 국어문화에서 제가 얘기했던 91에서 93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아는 게 나오면은 푸는데 모르면은 틀리는 거거든요. 뭐 그 안에서 추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빠르게 판단해가지고 아, 안 되네? 그럼 이거는 막 고민해서 시간 낭비하는 게 좋아요? 아니겠죠. 그러면 아, 추론해보는데 안 되면 바로 그냥 빠른 손절. 시간 세이브. 오히려 시간을 절약한 게 다른 걸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을 좀 길게 보셔야 돼요. 100문항 안에서 내가 어떤 것들의 시간을 투자해서 맞출 수 있는 걸 잘 맞출 것인지. 그래서 이것도 이 어휘 파트를 할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서두에서 강조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출을 통해서 뭘 느껴야 된다? 아, 애매한 거는 빠르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는 그래도 내가 만약에 1에서 5번 선택지 중에 한 두 개 정도 알아요. 2개 정도 알아. 근데 한 개가 맞는 것 같아. 한 개가 맞는 것 같아. 1번이랑 3번 있는데 아, 이거 좀 모르겠고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딴 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이런 건 그냥 이렇게 가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고요. 물론 일반화보다는 이걸 진짜 느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 이거는 절대 뭐 이 한자어 모르면 이거 못 푸네. 그런 문항들은 딱 봤을 때 내가 한자어 이거 알아 몰라? 빨리 해보고 추론해보고 안 되면 어떡하자? 바로 순절하고 넘어가자. 이런 시간 관리 차원에서의 그 생각을 꼭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유의어 반의어 공부를 하실 때 애초에 유의어 반의어도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내가 헷갈리는 것들 좀 국어사전 같은 거 많이 찾아보세요. 검색하시면서 이거 관련해서 유의어는 뭔지 반의어는 뭔지.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 그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즘에는 뭐 AI 툴 같은 거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검색해가지고 관련한 유의어 반의어 알려줘 하면 그런 것들이 쭉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편하게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이 공부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검색 습관화 하자. 검색이 습관화 되셔야 돼요. 내가 풀다가 혹은 그냥 평상시에 모르는 것들 혹은 그냥 뭐 그런 추가적으로 교재 같은 것들을 공부하실 때 관련한 것들 제가 또 이 두 개를 저도 활용해 가지고 그 해설집에서 이제 좀 더 공부하셨으면 하는 것들 리스트는 다 해설지에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읽어드리는 거 큰 의미가 없잖아요.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어휘 공부는 무조건 다다익선. 본교재 출제 어휘 83회부터 85회에 나왔던 것들 먼저 공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어떤 주제들이 그럼 나오냐.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보통은.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그리고 뭐 저기 보이시는 고유어와 사전적 의미파악, 문맥적 의미파악 저걸 안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저렇게 제가 써놨지만 결국에 고유어 아니야, 한자어 아니야, 그걸 아셔야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큰 분류가 뭔지를 한번 짚어드리고자 이렇게 적어놨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유어 나오고 한자어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 내에서 뭔가 활용해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여지는 여기서 조금 더 생기긴 해요. 그리고 요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죠. 이런 거는 그래도 한번 알아두시면 풀만해요. 아시겠죠? 이 정도. 그리고 속담 관용 표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자성어, 고사성어 이런 것도 외우셔야 되거든요.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 속담도 그렇고 항상 애초에 공부하실 때 좀 상황 대입을 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나름 좀 답들이 나와요. 어느 정도는 추론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사자성어, 고사성어 이런 거는 그래도 그걸 알아야 풀리는 거는 맞는데 애초에 공부하실 때 저 상황 그 의미들이 있잖아요. 속담에 쓰여 있는 뜻 그런 거를 상황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2개 정도는 우리가 한번 공부해서 풀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들은 요 안에서도 추론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시험마다 없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문제 스타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질이나 일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 저걸 딱 보고 요 뜻을 딱딱딱딱딱 알아서 답 4번. 쉽지 않아요, 이건.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여기서 만약에 우연히 4번을 외웠었어.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 나머지 몰라도 그거 맞출 수 있겠죠. 혹은 내가 아는 게 2번을 알아. 그래서 근데 2번은 전혀 아니야. 그럼 확실히 2번을 줄여서 정답률이 5분의 1에서 4분의 1로 올라가겠죠. 정답 맞출 확률이.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제가 예문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라고 했었죠. 물론 이거는 또 사람마다 백경지식에 따라 달라요. 뭐 777 못하다 이런 거를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777 못해 이런 얘기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 오히려 어수선하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야무지지 못해. 에이 77 맞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쓰잖아요. 그렇죠? 777 못하다. 그래서 77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쓴 적은 없지만 이런 거에 반대 의미겠지 해서 이끌어낼 수도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예문이 쓰여 있지는 않지만 예문을 만들다 보면은 그래도 얻어 걸릴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가 이거 진짜 강조하는 건데 한자어 저도 한자 그렇게 많이 몰라요. 예. 물론 저는 한자를 공부했던 세대기는 한데 한자를 정말 저걸 다 알고 푼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자어도 결국에 이거 확률을 올려야 돼요. 확률을 올리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어는 이제 표의 문자라고 해서 단어 한 글자가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이 의미로 결국에 네모랑 세모가 합쳐지면은 각각의 의미를 결합한 어떤 요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조금 달라지는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한자어 하나의 의미가 좀 살아가요. 오케이? 우리나라 말은 꼭 그렇진 않죠. 근데 한자어는 요렇게 예를 들어서 물 숫자가 있다 하면은 이건 물과 관련된 어떤 단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미가 특별하게 바뀌는 거 아닌 이상은 이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거 2개를 몰라도 하나만 알면 파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십 개의 단어의 느낌을 알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자 공부를 잘하시는 게 저는 이 어휘 파트에서 오히려 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보시면 공장은 명절을 맞은 직원들이 모두 철시하여. 근데 여기서 철시하여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철 자체도 좀 빠지는 거, 빠질 때 뭐 이제 철수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쓰이는데 뭐 여기서 이제 뭐 빠져서 텅 빈다 해서 철은 뭔가 우리한테 그래도 익숙하게 오는 말이고, 근데 이 시자가 이건 좀 아셔야 되는 시예요. 시장 시자. 그래서 시장을 거두는 거거든요. 결국에 합치면 말 그대로 시장을 거두어요. 장을 닫는 거예요. 근데 공장이랑 별로 상황이 매칭이 안 되죠. 그렇게 돼서 이것도 내가 이거를 알면 운 좋게 2번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몰라도 2번에 걸게 할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확률을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해설지 구성할 때도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냥 철씨는 무슨 뜻이다, 희유는 무슨 뜻이다 이렇게만 되는데, 그거 공부하는 거 철씨 하나 아는, 철씨를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철씨 하나 아는 거는 확장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철자가 뭔지, 시자가 무슨 시자인지 이 의미를 다 제가 적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희자, 무슨 유자, 그럼 그거 활용해서 막 많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확장이 정말 무궁무진하니까 여기는 별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잖아요. 그러면 10 곱하기 n개는 나오는 거예요. 뭐 n이 뭐 너무 많겠지만 어쨌든 우린 10개에서 최소한 10개 단어만 해도 한 100개를 같이 연결해서 외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거는 저렇게 낱 글자 자체를 공부하셔라 말씀드리고,